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영양사 백아란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노쇠 예방과 근력유지 식습관 만들기입니다. 우선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노화와 노쇠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노쇠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외부의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이제 취약하고 어떤 질병이 이제 걸렸을 때도 쉽게 이겨내지 못하고 감기가 이제 폐렴으로 진행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근감소증, 영양 결핍 등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먹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 여성분들이 단백질을 얼마나 먹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았었는데요. 제가 빨갛게 체크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파란 부분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분입니다. 그 성인 남성의 51.9%만이 본인이 이거 필요한 양을 먹고 계셨고요.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은 65세 이상 여성분 35.7%만이 본인의 필요량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로는 64%는 본인이 먹어야 할 양을 먹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쇠 예방을 위해서는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긴 한데요. 근감소증이 나타나지만 문제는 골격근 합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요구량은 더욱더 증가하기 때문에 매 끼마다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근원식품으로는 이런 계란, 두부, 콩이나 고기, 생선, 해산물, 유제품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 단백질 근원식품을 활용해서 얼마나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중당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로 살펴보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1.3을 곱해서 78, 그러니까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78g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78g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저희가 단백질 근원식품을 드시지 않더라도 밥, 오로지 채소만으로도 하루에 총 18g의 단백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8g에서 18g을 빼게 되면 60g, 이것을 하루 3끼니로 나누면 매 끼 20g씩 섭취하시면 그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20g이라는 것이 고기 무게 20g과 같느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되게 혼동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다음에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고기 종류 불문하고 40g, 그리고 생선은 한 토막, 달걀 하나 혹은 새우를 3마리 정도 드시면 그 안에 단백질이 8g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20g 먹기 위해서는 고기를 약 100g 정도 먹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 끼마다 이 그림을 하루에 한 끼에 한 가지에서 3가지 정도 선택해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로 아침에 메추리알을 6개 먹고 두부를 100g 정도 드시면 단백질이 20g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이제 외식을 하면서 소고기를 약 1인분 100g 정도 드시면 단백질이 20g 포함되어 있고요. 저녁에는 이제 생선 1마리와 두유를 한 잔 드시면 20g, 이렇게 해서 하루 총 78g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백질을 그럼 어떤 다른 것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판 닭가슴살 한 봉을 보시면 단백질 20g이 포함되어 있고요. 새우는 8마리, 아니면 이제 간식으로서 치즈를 한 번에 2장, 그리고 우유 한 잔에 콩가루를 한 숟가락 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만두를 8개 드시는 것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빵을 드셔도 달걀을 가득 넣어서 드신다든지
참치 캔을 하나 활용하셔도 좋고, 혹은 어육 함량이 높은 어묵꼬지를 3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단백질 섭취는 필요하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 이롭기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먹는 흔히 고기에는 철분도 많고 단백질도 많고 필수 아미노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 포화지방을 과하게 섭취하면 간에서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은 나의 혈관을 돌면서 혈관벽을 점점 좁게 만들고요. 결국은 이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할 건 아닌데 조금 더 건강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하얀 기름은 걷어내거나 잘라내고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화보다는 찜이나 삶기 등의 조리법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예로 샤브샤브를 드시거나 전골, 수육 등의 형태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소와 함께 먹는 건데요. 이 채소를 함께 드시면 거기에 있는 기름을 변으로 배출할 수도 있고 대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함께 먹는 게 꼭 필요하시고, 그리고 고기 외에도 생선, 달걀, 두부, 콩, 우유와 같은 이런 동식물성 식품을 다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만큼 사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열량입니다. 저희 몸은 이제 당분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당분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저장된 단백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이어지면 체근육 감소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단백질만 많이 먹는 것은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저탄수화물 식이를 절대 하셔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열량을 충족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단백질 섭취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양은 다음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한 끼에 한 가지를 골라 드시면 되는데, 밥으로 치면 한 3분의 2에서 1공기, 혹은 감자 사이즈로는 한 2~3개, 고구마는 1개 반에서 2개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분이 계세요. 오히려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혈당을 올린다든지 중성지방 상승, 이제 비만 등과 연결될 수도 있는데, 밥은 적게 먹는다고 하나 고구마, 감자, 떡, 빵, 미숫가루와 같은 당질 근본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 혹은 과자나 과일을 간식을 수시로 먹는 경우, 그리고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밥량 조절이 조금 더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자란 열량은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방을 활용해서 열량을 보충하실 수 있고요. 그 방법으로는 이제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신다든지, 혹은 반찬으로 생선, 오메가3가 포함된 생선을 드신다든지, 혹은 이런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런 참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을 조리 시에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단백질을 얼마나 드셔야 되는지, 열량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균형 있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균형 있는 식사란 가지수가 많은 식사는 아니고요. 몇 끼 채소와 어육류가 1~2가지씩 포함된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드실 때, 빵을 드실 때, 혹은 면을 드실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드실 때에는 여기 있는 식단을 한번 보시면 이제 김치, 국, 나물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채소입니다. 그래서 몇 끼 채소 반찬을 드시고, 단백질 근본으로는 현재 생선이랑 두부, 그리고 국에 있는 고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것으로 또 바꿔 먹어볼 수 있느냐 하면 멸치볶음도 좋고요. 장조림, 아니면 오징어 숙회, 달걀 프라이, 불고기, 진미채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빵을 드실 때에는 이런 생크림빵, 단팥빵, 잼만 발라 먹는다는 것은 조금 피해 주시고요. 조금 더 균형을 맞추어서 삶은 달걀도 준비하시고 혹은 닭가슴살을 채소와 볶아서 이렇게 같이 뷔페식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원형 접시에. 혹은 샌드위치를 활용하셔서 그 안에 다양한 재료를 넣고 여기에 우유 한 잔을 곁들여 드시면 좋은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면을 드실 때에는 김치랑만 먹기보다는 나물 고명을 가득 올리시고 삶은 달걀이나 고기를 활용해서 고르게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식 시에는 그 고기랑 숙주가 가득 올라간 쌀국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실 이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말씀은 드렸는데 본인이 처한 그 어려움, 상황별 어려움 때문에 이걸 실천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상황별 섭취 방법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씹는 게 어려운 분, 혹은 마트가 멀어서 장 보는 게 힘든 분, 만들어 먹기 어려운 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씹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 이 저작 기능이 사실 좋지 않으면 잘 먹지 못해서 이게 노쇠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는 고기를 조금 더 얇게 썰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혹은 부드러운 식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식품이라 하면 단백질에는 생선도 좋고 통조림 생선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두부나 달걀, 새우가 있고 채소로는 잘 익혔을 때 수저로 으개지는 채소들, 당근, 무, 가지, 애호박 이런 걸 드셔도 좋으시고요. 혹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푹 삶거나 쪄서 먹기 혹은 다지거나 갈아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밥을 하실 때 전기밥솥에 무나 가지 등을 넣고 취사를 누르시면 채소밥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국건더기를 가득 넣어서 함께 먹는 것도 좋은 간편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영양보충 음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씹는 게 어려운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계란, 두부, 새우, 통조림 생선을 활용해 보시고 그 외에도 동그랑땡, 떡갈비 혹은 이런 생선탕, 고기 만두 등을 활용해 드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트가 이제 집에서 멀어서 장 보러 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마트까지 갈 수가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장기 보관 가능한 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생선도 생물을 사놓으면 오래 보관하기가 어려우니 이제 말린 생선, 북어포나 황태채 등을 활용해서 국을 끓여 먹거나 반찬을 해 드셔도 좋고요. 콩은 이제 대부분 집에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콩밥을 해 드셔도 좋고, 달걀도 구운 달걀을 이제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필요한 만큼 하루에 한두 개씩 꺼내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제품도 유통기한이 좀 짧은 편이라 오히려 멸균 우유, 두유는 유통기한이 길고 이제 실온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이제 간식으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조리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혼자 있어서 만들어 먹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단백질로는 이제 삶은 두부나 연두부, 그냥 두부를 끓는 물에 끓여서 김치랑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달걀 프라이 정도는 쉽게 하시기 때문에 매일 해서 달걀 프라이를 하나씩 드시거나 혹은 찜, 국에 넣어 드셔도 좋고, 간단하게 고기를 사서 그냥 구워 드셔도 괜찮으세요. 거기에 양파나 버섯, 호박 등의 채소를 같이 넣고 볶아 드시면 조금 더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요. 혹은 밑반찬, 이제 반찬 가게에서 구매한 이런 밑반찬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사실 이 채소라는 게 나물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생채소도 쌈채소도 모두 채소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쌈을 씻어 드시거나 오이나 당근을 잘라서 쌈장에 찍어 먹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 그 이외에도 김미역과 같은 해조류, 버섯 등도 채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만들어 먹기 어렵다 하시면 반찬 가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대신에 김치나 장아찌 젓갈 같이 짠 반찬은 주의가 필요하고 나물을 한 팩 담으시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으로 메추리알 아니면 소고기 장조림, 생선구이, 달걀말이, 두부구이, 멸치볶음, 진미채, 건새우 볶음 등을 골라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메뉴로는 이런 달걀 프라이 아니면 콩밥,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한 끼 드셔도 좋으신데요. 그때도 삶은 달걀을 하나 포함해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참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참치 캔을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육포를 치아가 좋으시다면 육포를 간식으로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실 단백질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아시는데 이제 소화가 안 돼서 못 드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고기를 드시고 나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부드러운 반찬, 두부, 달걀도 삶은 달걀보다는 찜, 그 다음 생선 조림이나 탕, 아니면 이런 새우를 볶아서 드시는 것도 소화가 잘 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설사를 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간식으로는 사실 빵이나 과자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간식,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과일 간식을 하루 한두 번 권장해 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칼슘이나 비타민 D,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유제품을 하루 한 번 내지 두 번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단백질이 들어간 간식으로는 우유에 콩가루를 조금 더 첨가해 먹는다든지 요거트에 견과류를 올려 먹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식빵을 드실 때에도 달걀물을 조금 더 입혀서 먹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보충 음료를 간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영양 보충 음료는 이제 시판되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 기호에 맞는 제품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한 팩이 200ml입니다. 이 200ml 기준이 200칼로리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칼로리란 이제 죽 한 그릇 정도의 에너지가 되는데 영양가로 말씀드리면 밥을 3분의 1공기, 그 다음 생선 한 토막, 나물 한 접시 정도의 이런 영양가가 이 한 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으로는 본인의 식사량에 따라서 하나 내지 3개 정도 드실 수 있고요. 대신에 식사 대용으로 먹겠다 하시는 경우엔 한 끼에 2-3개 정도를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분유를 이제 드시라고 권장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단백질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트에서 분유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근데 이 분유는 우유랑 열량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다양한 비타민, 무기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점은 1세 이하의 영아들이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단백질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1세 이상의 유아,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우유와 동일한 열량, 단백질, 그리고 조금 더 고른 비타민, 무기질 등을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결국 노쇠 예방의 핵심은 잘 먹는 것, 이제 식사량이 줄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밥이 먹기 싫다, 식욕이 없어서 먹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고구마, 감자, 빵, 떡 등으로 대체해서 섭취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근육이 줄지 않도록 단백질을 몇 끼 드셔야 하는데 그 종류는 이렇게 다음과 같고 양은 대략 주먹 정도는 먹어야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금 더 균형을 맞추어서 채소를 함께 곁들여 먹도록 하시고요. 혹시나 식사량이 너무 적어서 열량이 부족하다, 자꾸 체중이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불포화 지방산, 앞서 설명드린 이런 식물성 기름을 활용해서 보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또 이제 그 기본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약을 먹고 여러 가지 약용 식물을 먹는 것도 좋지만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건강을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루 3끼의 식사를 하시고 적절한 양, 밥 3분의 2에서 한 공기 고르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결국 이 내용은 제가 근력 유지를 위한 식습관 만들기였습니다. 근데 이 근육의 양도 중요하지만요. 요즘은 근육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도록 하셔서 보다 나은 건강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